지난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비필수 해외여행을 금하고 타인과 접촉을 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황이 심각한 주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모임 금지령까지 내렸는데요. 미국 코로나19 온라인 포털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부터 1월 7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출발해 하와이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은 총 3,491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2,217명은 캘거리 국제공항에서, 1,274명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웨스트젯 또는 에어캐나다 항공사를 이용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3,616명의 여행 목적이 여가 휴가였으며 57명만 하와이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하와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19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3,563명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없이 바로 활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연휴 때 정치인을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가 연방정부가 여가 및 휴가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음에도 해외로 휴가를 간 것이 드러나서였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우리 모두가 여행을 가고 싶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지만 안전과 건강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것 이라며 그런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지금은 해외여행으로 휴가를 갈 때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와이는 캐나다인들은 출국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14일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체류일이 14일보다 적으면 체류 기간만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이에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밴쿠버 및 캘거리 국제공항에서 마우이 및 호놀룰루행 직항 노선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캐나다로 다시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완동물 이름을 짓는데 고민의 시간이 참 많이 드는데요. 여기 애완동물 서비스 웹사이트 로머닷컴에서는 애완동물의 이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토론토에서 2020년 가장 인기 있는 애완견의 이름은 루나와 찰리가 되었고 캐나다 전체에서는 벨라와 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애완묘의 경우에도 암컷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루나였으며 수컷에게는 마일로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애완동물의 이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데요. 코비라는 애완동물의 이름을 사용한 게 전년 대비 약 1159%나 증가, 로나라는 이름은 69%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존 호건 BC주 주지사가 여행 제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최근 BC주에서 휴가차,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존 호건 주지사는 BC주 밖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라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여행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는 아직 없는 상황이나 BC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여행을 나가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생각한다. 라고 하며 만약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면 14일간 자가격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BC주 정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여행 제한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추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록적인 인구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민자들로 인해 전반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토론토에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토론토 중심 시가지에서 5만 375명의 사람들이 떠났으며 마찬가지로 몬트리올도 2만 4,880명이 떠나면서 사상 최대의 인구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오샤와와 같은 지역에서는 인구가 2.1% 증가하였고 밀튼에서는 4.0%, 브램튼에서는 3.4% 증가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근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대도시권 외곽에 살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라고 하며 이러한 경향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택 비용 상승은 팬데믹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도시 센터에서 계속 살지 않기로만은 캐나다 국민이 결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도시의 스프로라는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여행 제한으로 이민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 지역 성장의 90.3%를 이민 인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스테이 앳 홈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정부가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목적 중 하나로 그들이 집을 비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운전자들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토론토 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지방긴급관리 시민보호 및 온타리오 재개관법에 따라 새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어떤 명령도 경찰에게 주거지 진입이나 거주지 출입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왜 그들이 집을 비웠는지 사법기관에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한에 대한 소문과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새로운 야외 집회 제한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단지 당신의 거주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타리오 법무장관 실비아 존스도 오늘 아침 당신이 차를 세워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경찰관들이 단지 드라이브 이유를 물어볼 목적으로 차를 세우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신 경찰은 술집, 식당, 소매점, 그리고 다른 사업체들을 감시하는 데 주력하며 그들이 강제적인 폐쇄 명령을 준수하고 있고 여전히 개방이 허용된 사업체의 경우 인원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더그 포드 수상은 특히 대형 매장이 건강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형 매장에 대한 점검 집중 공세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런 댐키위 TPS 부국장은 TPS 발표문에서 경찰은 모든 상황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규칙 비준수의 증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들은 개인과 기업에 대해 티켓을 발행하고 소환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라며 규칙 준수에 대해서는 엄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12월 초부터 시행했던 강화된 보건 지침을 다소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실내외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침이 완화되는 1월 18일부터는 실외에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은 허가됩니다. 단 실내 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을 중단한 미용실, 네일샵, 타투샵 등의 서비스 업종은 예약제로 운영이 가능해지며 장례식 참여 가능 인원 역시 20명으로 늘어납니다. 단 시계만 참석이 가능하며 리셉션은 계속 금지됩니다. 이외의 다른 보건 지침은 1월 21일까지 계속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위반 시에는 $1,000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건 지침에 대한 내용은 알버타 주정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버타 보건 책임자 디나 힌쇼 박사는 알버타 내 확진자 수가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